옆에 누가 와서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주지스님이 119를 불렀겠죠. 완전 음. 내사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음. 그래서 다 알아요. 나를 부른 것도 알고 앰뷸런스 와서 나를 싣고 간 것도 알고 그 부산에 있는 그 백병원에 그 저기 뭐야 응급실로 들어간 것도 중환자실 저기 응급실로 들어가서 중환자실로 올라가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음. 의식이 없으니까 숨만 그쵸. 쉬고 있으니까. 예. 그래 갖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죽게 이미 내사 상태다. 의사는 내사 상태다. 음. 장기 기증을 해야 된다. 젊으니까. 음. 선생님 근데 오늘 날씨 보셨나요? 날씨 오늘 무진장 덥다는 거 말만. 네. 40 예. 도래요. 40도 육박한다고. 예. 30 음. 그러니까 밖을 못 나가요 지금. 말뜻 못했다. 뜨거워 죽는 줄 알았어요. 문 앞에 서 있다가 그냥 휴가 안 가세요 선생님? 갔다 왔다니까요. 지난주에. 좀 아. 왜 전화 안 받냐 바쁘냐고 그랬잖아. 아 맞아. 제 전화를 안 받으셔 가지고. 왜냐면 본향의 산에 네. 선왕의 기도를 할 겸 그 선왕 바로 앞에가 음. 큰 강이에요. 웅덩이가 크게 져서 나무 그늘 밑에서 너무 좋아. 그래서 아. 낮에는 거기서 수영하고 밤에는 어. 선왕에서 선왕 앞에다 텐트 쳐 놓고 예. 선왕에서 텐트 모기장 이렇게 막아 놓고 예.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아 그럼 약간 여행 겸 기도를 예. 다녀오신 예 거네요? 딱 좋아 거기 강원도 정선에. 얼마나 어. 좋은지 몰라요. 매년마다 가요. 그래도 오늘 먼 길 와 주시느라 예. 선생님 혹시 얼마나 걸렸어요? 어디를? 여기 오는데 네. 1 1 시간? 시간? 1 시간 정도? 아 1 시간 고속도로 타고 오니까. 그래도 좀 막히진 안 막힌 것도 오늘은 안 막히더만. 사람들이 다 떠나 있습니다. 옛날 같은 거 달래내부터 꼼짝 못 네. 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 좀 서울이 음. 괜찮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휴가 떠나 있어 가지고 확실히 안 막혔어요. 저도 오늘 출근하는데 좀 그나마 좀 덜 막힌 어디서 오시는데? 저희 강남역 쪽에서. 아 강남역에서? 네. 같은 서울인데? 원래 한 3 킬로 오는데 한 25분 정도 걸려요. 아 예. 3 킬로. 서울인데도 네. 같은 서울인데도. 그래서 3 킬로를 차라리 뛰는 게 빠를 정도로 진짜 차가 막히는데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무당의 용한 이야기 무용담 네. 오늘의 이제 게스트는 용인에 계신 천신당 선생님 한번 모셔보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여기 카메라에 혹시 선생님 소개 네.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천신당이라는 명패를 걸고 무당 생활을 한 지는 인제 한 18년 반 정도 됐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사를 하고 이러면 이제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래도 용인이라 해야 되나? 예. 아니면 그쪽으로 이천이라고 해야 아 되나? 이천으로 가세요? 예. 이천. 아 거기 이천이잖아. 이천 장어원. 여러분들 이사를 하신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예예. 아 죄송합니다. KTX가 바로 있더라고. 네. 일단은 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모시고 촬영을 할 때는 웬만해서는 인증이 된 분들을 모시고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인증이 되신 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근데 네. 간략하게 좀 소개가 좀 필요해서 네. 어쩌다가 이 길을 가셨는지 저는 알지만 네. 네,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간략하게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이게 원체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좀 달랐어요. 네. 9살 때는 하도 코피를 흘리고 막 계속 코피를 흘리는데 원인도 없이 코피를 계속 흘리니까 네.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음. 말을 쪼끔만 해도 코피를 줄줄 흘리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도 식구들이 다 내 방 근처 오지를 못했어요. 쪼끔만 울려도 코피가 나니까. 네. 그래서 희귀병이라 그러는데 원인도 없고 뭐라고 병명을 지을 수도 없고 네. 그렇게 해서 꼬박 2 년을 집에서 꼼짝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초등학교를 저학년을 제대로 못 다녔다고 보면 되죠. 그러다가 음. 인제 9 살이 넘었으면서부터 괜찮아지기는 했어요. 네. 그래 갖고 인제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3 학년 2 학년 하반기부터 또 신이 되게 와 갖고 말도 못했어요. 집에 있는 날보다 밖에 나가 있는 날이 많고 네. 또 우리 아버지하고 완전 맨날 대치를 하고 있은 거예요. 막 음. 칼 갖고 서로 죽인다고 그러고 음. 제가 아버지한테 이놈 저놈하고 막 그랬나 봐요. 음. 그래서 지금도 시골 우리 동네에 가면 다 알아요. 동네 네. 사람들이 다 알아. 네. 하도 저녁만 되면 아버지하고 막 싸우니까 막 칼 음. 들고 막 죽이네 사네 하면서 막 싸우니까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나보고 어 무려 막심한 딸이라 근데 그렇게 그랬죠. 오해할 만한 예. 긴 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런 상태로 해 갖고 그래도 낮에는 멀쩡하니까 네. 낮에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밤만 되면 이상하게 밤만 9시만 넘어가면 그때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그러다가 고3이 돼 갖고 인제 서울의 보건전문대학교 들어와 가서 거기서 인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고문회로 와 살았죠. 음. 그랬더니까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음. 그랬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학교에서도 친구가 없었어요. 음. 되게 4차원적이라고. 네. 그리고 그때 그 와중에도 나는 내 눈에 막 보였어요. 네. 하늘에서 막 뭐가 내리고 막 음. 이러는 게. 음. 그러니까 그런 가끔씩 가다가 그런 얘기도 하고 네. 또 지나다니다가 어떤 집을 보고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저 음. 집에 초상이 난다고 이런 네. 얘기도 하고 이래 갖고 애들이 나를 무서워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따가 설명은 드릴 거지만 어쨌든 제가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18년 전에 네. 이 길을 가시기 전에 네. 사실 스님이셨다고. 그래서 그걸 못 버텨서 예. 도저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조계 종단 이 선종 그 자체에서는 그런 무속 이런 거를 이게 그러니까 사불이라고 말해요. 네. 예. 그래서 사불이 뭐죠? 그러니까 배추가 부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배척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깐 네가 정신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탁하기 때문에 그런 사법에 휘둘린다 이런 음.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인제 차라리 내가 어차피 이렇게 자꾸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러니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나 때문에 우리 여동생이 무단히 쓰러지고 막 이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래 내가 어차피 절을 오래 다녔고 누구보다도 절법을 너무 잘 알고 네. 막 그것도 관심이 또 있으셨으니까. 계속 해 예 왔고 그니까요. 여름에도 수련회를 가 갖고 막 그렇게 막 그러는 걸 막 한 달 정도 가서 뭐 고행을 하고 네. 이걸 너무나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음. 성철 스님을 뵈려고 해인사 법당에서 밤새도록 삼천배를 하고 음. 아침에 예불 하러 내려온 성철 스님 얼굴을 딱 뵙고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물으려고 갔다가 밤새도록 해인사 법당에서 절을 했죠. 삼천배를 해야 만나 주니까. 네네네. 그래서 막상 아침에 예불 보러 내려오셨는데 성철 스님을 딱 뵀는데 아무것도 물어볼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음. 갖고 그 아침에 같이 예불을 보고 아침 공양을 하고 설거지를 해 주고 돌아왔어요. 음. 돌아와 갖고 내 주변 정리를 했죠. 음. 하고 진짜 딱 차비만 들고 음. 다 정리를 하고 그동안 뭐 직장 생활을 간호사니까 병원 생활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타고 이런 거를 동생하고 엄마한테 통장 다 주고 음. 그리고 진짜로 차비만 딱 주머니에 넣어 갖고 부산 법무사로 들어간 거죠. 어. 법무사로 들어가니까 네. 딱 100 원이 남더라고요. 네. 뭐 입은 청바지하고 티하고 네. 운동화하고. 네. 그러니 그렇게 모질게 마음 먹고 절로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음. 못 버텨서 돌아올래도 차비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고 나서 스님이 되신 건데 네. 스님이셨다가 왜 또 갑자기 무당이 되셨을까요? 그게 인제 인제 스님 생활을 했고 뭐 행자도 행자 생활했고 또 사민이 생활을 했고 막상 비구니 계를 받아서 그 운문사 강원에 인제 공부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대학 불교는 뭐 불교 불교 학교 대학이야. 같은 예 예. 그쵸, 그쵸. 그러니까 스님들이 걸쳐 가야 될 과정인 거예요. 예예예. 그래서 운문사 강원에 인제 입학을 해서 3월 달에 인제 그러니까 인제 소바라 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내절에 있던 그 절에서 인제 그걸로 인제 3월 달에 입학을 하는데 2월 한 중순쯤 돼서부터 인제 의식을 잃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이. 네. 아 어떻게 보면은 흔히 얘기하는 신병이 좀 더 네. 악화가 된 가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하도 절에서 막 그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막 이렇게 막 나를 혹사를 시켜 놓으니까 인제 어떠냐면 인제 이 잡다한 이렇게 조상들 이런 분들은 다 가 버린 거야. 왜냐하면 음. 막 다 했어요. 3년 묵은 기도도 해 봤고 음. 진짜로 쌀하고 콩하고 그 소금만 들고 그 금정산 그 밑에 토굴에 들어가서 100 일을 꼬박 그것만 먹고 네. 버틴 적도 있어요. 음. 죽기 아니면 까물치기로 수행을 했어요, 네. 떨칠 욕심에.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다 가죠. 네. 조상이 웬만한 이런 조상은 다 가고 네. 진짜 온건히 신만 남은 거예요. 네. 온건히. 어. 온건히 신만 남으니 어쩌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어떠냐면 내가 누워서 자면 네. 막 한 너 늪지대 쑥
빠져드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쏙 빠져들어서 그리고 이 의식이 잃어버리는 거죠. 쭉 빠져들어가니까 눈만 감으면. 아. 그랬는데 어쩌면 내 의식은 살아 있으니까 이 방에 누가 들어왔다 나가고 네. 누가 밖에서 뭔 얘기를 하고 다 들어요. 근데 나는 혼이 빠져나갔다 저거 이탈한다 그러죠. 음. 진짜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음. 절집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개인 사생활에 타치를 안 해요. 네. 방에서 안 나와도 아무도 부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네. 무건 수행을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벽에 딱 가부좌를 두고 벽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도에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아무도 노크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니 꼬박 3 일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누가 지나가는지 알고 다 알아. 네. 근데 아무도 나를 들어와서 진짜 여기 손가락 하나만 딱 건드려주면 깨겠는데 네. 아무도 깨워주지를 않는 거야. 음. 그러니 나 혼자 깨어나려고 최선을 다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랬는데 때 맞춰서 공양주 할머니가 너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주지 스님이 제가 그때 본명이 성찬이었거든요. 네. 주지 스님이 왜 성찬 스님은 3 일을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있느냐. 네. 이래 갖고 공양주 할머니가 너무 그러니까 빡세게 수행을 하고 너무 고생을 하니 네. 그래서 노크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는데 누워서 꼼짝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들어와 갖고 "성찬 스님." 이렇게 흔들 때 그 양반 들어온 것도 내가 알아. 네. 들어와서 앉았다가 나를 한번 훑어본 다음에 나를 이렇게 팔을 이렇게 "성찬 스님." 딱 한 번 흔드는데 내 의식이 그러니까 뭐에 이렇게 또 쫙 빠져들어가듯이 쫙 빠져들어가더니만 의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행이네. 예. 네. 그렇게 해서 깨어난 거죠. 네. 그러면서부터 '아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게 아. 절법으로도 안 되는구나.' 네. 그래 갖고 또 그러고 나서 또 한 번을 또 의식이 또 나간 거예요. 네. 또 나가 갖고 인제는 어떻게 옆에 누가 와서 흔들어도 안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주지 스님이 119를 불렀겠죠. 완전 내재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 알아요. 나를 부른 것도 알고 앰뷸런스 와서 나를 싣고 간 것도 알고 그 부산에 있는 그 백병원에 응급실로 들어간 것도 응급실로 들어가서 중환자실로 올라가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근데 의식이 없으니까. 그쵸. 숨만 쉬고 있으니까. 네. 그래 갖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는데 어떡하겠어요. 사람이 이미 내사 상태다. 의사는 내사 상태다. 장기 기증을 해야 된다. 젊으니까. 이러니 부모가 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절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나를 찾으려고 그렇게 1 년 내내 3년 세력을 전국에 있는 사찰 암자까지 다 뒤진 거예요. 나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부산에 부산 반송에 있는 그 절만 가면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내가 쓰러져 들어간 거야 병원으로. 네. 그 병원에서 연락이 오니 아버지가 진짜 막 밤새도록 기차를 갈아타고 울매불매 찾아온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 오셔 갖고 6 개월을 내사 상태로 빠져 누워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예. 근데 나는 그땐 잠을 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쵸. 모르지. 예. 병원에 들어간까지 기억은 해요. 예. 근데 병원에서 막 그러니까 '아 이제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니까 잠이 인제 '잠잔다.' 생각한 거야. 그래 가지고 진짜 푹 잔 거예요. 푹 잤는데 이제 그 시간이 한 6 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예예. 그래서 6 개월이 지나 갖고 근데 그때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그러고 있고 네. 부산의 애삼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내가 있으니까 맨날 거기 와 계시고 어머니하고 교대를 해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리고 네. 그래서 의사가 "안 된다. 이미 뇌는 다 죽었으니 젊으니까 네. 장기를 기증하고 가는 게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바단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 않냐. 그러니까 기증을 하게끔 자꾸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딱 한 달만, 딱 한 달만 더 두고 봅시다." 네. 이렇게 해 갖고 아버지 마음이 간절하셨겠죠. 그쵸. 그렇게 해 갖고 인제 나를 그러고 나서 인제 진짜 딱 보름 만에 그러니까 6 개월하고도 보름 만에 인제 깨어났는데 어떻게 깨어났냐면 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 물이 너무나 먹고 싶어. 목이 다 죽을 지경이야. 네. 그래 갖고 물을 달라고
물 해서 손가락 하나가 까딱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심박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 간호사가 오면서 깼다고. 예. 뭐 자꾸 막 입을 움직이니까. 네. 그래고 의사가 와 갖고 눈 이렇게 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의사가 와서 이렇게 열고 뒤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제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이시냐고 그래서 고개 끄덕거리니까 그래서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그러고 나서 신내림을 받으신 예, 건가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신내림을 안 받았죠. 하기 싫으니까. 너무 하기 싫으니까. 예. 왜냐면 다시 절로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예. 내가 비구니 개까지 받았고 성적에도 올라갔는데 내가 왜 다시 이 세계를 갑니까? 이게 저건데 네. 사법이라는데. 그래 갖고 가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 절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이 그 비구니 개 중에 제 첫 번째 개가 뭐냐면 네. 살생하지 말아요. 제 첫 번째 계율이. 네. 근데 나라는 인간이 나 하나가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내가 자유를 찾자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내 형제 일신들을 다 볼모로 잡고 있는 게 죄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래서 내가 신도 제 1개도 안 지키는 것이 네. 그 많은 비구니 계율의 180 몇 개를 내가 뭔 재주로 지키냐는 거야. 1번도 못 지키면서. 그쵸. 그래 갖고 내가 참다운 수행자가 되는 건 당장 내 가까운 내 부모와 내 형제 일신들부터 구제하는 게 맞다는 생각. 이 생에 내 원은 그거다. 그래서 마음을 돌린 거예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 못 들어가게 하니까. 오직하면 나올 때 갖고 왔던 가사랑 바루랑 이거를 아버지가 다 갖다 버려버렸겠어요. 다시 갈까 봐 무서워서. 선생님 근데 이게 전 좀 신기한 게 어쨌든 이제 뭐 좀 저희가 서론이 좀 길었지만 사실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오늘 네. 영상을 이제 뭐 찍고 싶은 게 좀 있긴 있는데 네. 그전에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명리학이랑 네. 사주 공부랑 연구를 네. 굉장히 오래 네네. 하셨다고. 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방금 처음 알았거든요. 네네네. 오래 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 사주 명리학 책을 읽은 네. 거는 사실 오늘 처음 네. 알았어요. 예. 근데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럼 관심이 많아서. 사주 명리학을 이제 뭐 학교나 이런 걸 다니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왜 이 명리 하시는 유명한 도사분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한테 가서 취미로 배운 거죠. 취미로. 처음에는 취미로 배웠어요. 그쪽에 하도 관심이 많으니까. 네, 네. 그럼 이제 그분들한테 수강료를 뭐 내고 이렇게 배운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제 처음에는 이제 수강료를 내고 배웠고 네. 나중에는 이제 그 선생님 그 도사님들이 네. 내 제자로 들어와라. 네. 거기도 제자 세계가 있나요? 그럼요. 어. 네, 제자로 들어와라. 네. 자, 내 문화에 들어와라. 네. 이래서 이제 수강료를 이제 안 받았어요. 그 후로는. 네.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도사들 밑에서 배웠는데 이게 이제 도사님들은 자기 그 원칙이 있어요. 너무 어렵게 가르쳐. 너무 단순한 얘기를 너무 돌려서 그 유명한 그런 이 당나라의 그 양반들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해서 얘기를 하니까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제자이기 때문에 이 신기가 있기 때문에 반박을 해요.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들으면.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왜 이게 네. 제자가 그래서 네. 나보고 하는 얘기가 그랬어요. 너는 고집이 세서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왜, 그렇다 그러면 옛 도사님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서 수행을 해서 닦아서 이렇게 결과물을 초래했는데 네. 니까짓 게 뭔데 이거에 대해 반박을 하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학문은 왜로 시작해서 반박에 반박을 거듭해서 결론을 추론하지만 솔직히 결론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게 그렇다 얘기하니까 네. 한다는 말. 대가리에 먹물이 많은 들은 사람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보고 그래 못 가르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건 좀 자기들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 넘는 말인 것 예.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그럼 말어라. 네.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안 갔죠. 그리고 네. 또 무속업계에서는 또 뭔 말이 있냐면요. 네. 그러니까 무당이 신이 신령님한테 네. 만사를 빌어서 신에서 말하는 것만 말을 해야지. 네. 그렇게 외부 학문을 배우면 영빨이 떨어진다. 그런 말 저도 사실 들어보긴 예, 했어요. 영빨이 떨어지니까
그걸 하지 마라. 네. 그걸 하면 신이 떠버리면 너는 무당도 아니고 사주쟁이도 아니고 뭐도 아니니 네.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약간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예. 되니까. 예, 그랬는데 그때 그걸 그 사주를 파서 공부를 많이 할 때 선생님을 찾아다녔고 네. 나중에 그러다 명지대학교에서 그 사주 명리 공부를 무속 콘텐츠를 민속학이라고 해서 맞아요. 강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등록을 해서 거기를 다녔어요. 네. 왜 그러냐면 무속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모든 선생님을 만나서 유명한 사람을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지만 네. 몰라. 네. 다 하는 말이 그거야. 기도를 해. 네. 신에서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면 돼. 네. 이게 우리한테는 먹힐지 모르지만 네. 일반 사람들에는 안 먹혀요. 그죠. 뭐지 육하 원칙에 맞춰서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그쵸? 학교를 가서 네. 이제 한 알아야죠. 공부를 한. 왜 이 사모니즘이 어떻게 시작됐고 네. 어떤 식으로 왔고 이거를 역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저걸 네. 알려면 그 적에 대해서 확실히 다 파서 알아야지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반격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명지대학을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제 민속학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은 사주 명리도 공부나 연구를 하신 거고 네. 무속이랑 민속학도 이제 연구를 네, 그럼요. 하신 건데 뭐 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뭐 이렇게 솔직히 저는 좀 의아한 게 막 짬뽕이 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좀. 이제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보면은 사주로 네. 보는 거 같고 이렇게 보면은 점을 보는 거 같고 네. 너무 헷갈릴 것 네.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떠냐면 제가 사주 명리를 공부를 하고 이 영을 떠갖고 신령님 얘기를 하고 이럴 때 이 중간에 괴리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나도 제자이기 때문에 도사 할아버지가 있어요. 도사 할아버지가.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는 사주 명리의 그런 걸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비건격이다. 뭐 이렇게 나와요. 비건격이다. 네. 뭐 정인격이다. 뭐 관격이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격을 놓고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는데 이 사주 명리는 오행을 기본으로 해요. 오행을 기본으로 해서 계절학 쪽으로 보는 분이 있고 또 오행을 따져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로 따지는 분이 있고 네. 아니면 목화토 금수로 해서 따지는 분이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또 살만 기분적으로 해서 따지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융합이 돼서 살도 보고 계절학도 보고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 격으로도 보고 네. 이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 이걸 다 통달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은 공부를 하면 콩나물인데 이 콩이야 그럼 콩밖에 몰라요. 그렇죠. 원래 예. 보통 일반인들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영을 뜨고 신지 제자인 분들은 네. 도사 할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도사 할아버지가 이제 그걸 따지다 보면 도사 할아버지가 일러줘요. 네. 그리고 점을 보면 이제 먼저 0점을 떠서 그 손님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가서 그 명반을 펼쳐놓고 격을 보면 도사 할아버지가 일러줬던 게 거기에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점을 일단 나오는 대로 먼저 보고 그치, 그 0점을 이후에 먼저 추가적인 설명 자체를 사주로 네. 이제 좀 풀어주시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이 0점을 떠서 하는 거 신은요. 이 사람처럼 말을 많이 안 해요. 신령이 뭐가 답답하겠어요. 그죠. 답답할 때 말을 안 해요. 딱 신령님은요. 제가 제자들 18년 동안 해봤지만 네. 신령님들은요. 답답한 네가 물어. 네. 네가 물으면 내가 대답해 줄게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신령이 뭐가 답답해서 네가 왔는데 쓸데없는 얘기가 너 이래서 왔어 어째서 저째서 너가 이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보면 그러잖아.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손님아 점을 보면 있잖아요. 너네 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네? 그래서 만약에 100% 영어를 뜨면 그밖에 못 봐요. 조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상 귀신이 가르마가서 그 집이 안 풀리고 답답해진 거야. 그럼 그 얘기밖에 못 해. 그러고 나면 나머지 해줄 얘기가 없어. 그러니 그럼 어떻게 온 손님하고 손님은 돈을 냈어. 그죠. 그 돈 낸 만큼 듣고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밖에 집이 팔리겠습니까? 안 팔려. 땡이야. 그러니까 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스토리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좀 쉽게 좀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은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을 뭘 말씀하시는 거냐? 원래 이게 점이란 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저도 많은 선생님들 만나 보니까 느낀 게 점은 확실히 대답이
기다 아니다예요. 네, 맞아요. 된다 안 된다, 네.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네. 뭐 이런 느낌이다 네. 보니까 사실 말주변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된다 안 된다,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봤는데 돼요. 근데 왜 되냐면 네. 당신의 뭐 이제 네, 뭐 그렇죠. 당신은 이런 사람이고 네.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네. 이때 운기가 들어오고 그렇죠. 뭐 이런 운이 있다 네. 보니까 된다고 신령님께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네. 이제 그치. 너무 네. 그러니까 단답형용으로밖에 해줄 얘기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30분을 대화해도 똑같은 얘기를 한 5번은 리바이벌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내 자신도 찝찝한 거야. 잘 됐다 근데.